자, 윤석열 방미 때 블랙핑크 공연 무산된 듯. 무산이야? 무산. 뭐 무산된 듯이야. 그러면요. 블랙핑크 이야기는 전 제가 봤을 때 그냥 페이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사태 때. 어쨌든 블랙핑크 이야기는 핑계에 지나지 그렇죠. 않는다. 덮기죠. 유명인 마약 사건 터지는 것처럼 연예인 하나 끼워 넣어버리고 본질을 지금 덮고 있는 네. 거죠. 어쨌든 블랙핑크가 공연이 무산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성사되지 않았다. 네.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무산된 게 아니다. 근데 그때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윤석열 국빈 초청 받았는데 미국 블랙핑크 공연 비용 한국에 전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원래 그 뭐라고 하죠? 국빈 방문은 초청한 국에서 모든 비용을 대는 건데 블랙핑크는 윤석열이 네가 내 좀 말이 안 되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 해준 게 뭐야? 그게 안 돼? 현대자동차 공장 세워주고 지금 미국이 얻어간 이익이 얼만데? 아니 그 오므라이스 하나 얻어먹고 그 난리도 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 생각하겠죠. 야 우리 이제 스테이크 한 그릇만 먹이면 되겠다. 그리고 일단 공연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페이크인데 대통령실은 또 일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방미가 4월 26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약 한 달, 두 달?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건 1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일정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 봐봐요. 블랙핑크의 그 윤석열 미국 간 때 일정이 나왔어요. 원래 정해진 일정이 이건 내가 봤을 때 1년 정도 전에 1년, 2년 정도 전에 정해진 일정이에요. 4월 26일 딱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지금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중이기 때문에 이날은 멕시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 미국에 국빈 초청된 것보다 훨씬 전에 정해진 거야. 그러면 블랙핑크 이야기 이런 거는 뭔가를 가리기 위한 페이크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더군다나 블랙핑크 팬클럽에서도 있잖아. 정치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 불핑을 끌어들이지 마라. 사실 블랙핑크를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떻게 블랙핑크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 아이돌 같은 공연으로 기사몰이 그러니까 시선 돌리기를 하고 싶었다고 아니 지금 보이는 미국 거죠. 입장에서는 진짜 빡칠 것 같아. 얼마나 빡치겠어요. 저 새끼가 나를 갑자기 날려버리더니 갑자기 뭔 또 블랙핑크가 어쩌고저쩌고 레이디 가가가 어쩌고저쩌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뭐라 그러네? 봐봐요. 윤석열이 미 국빈 방문 결정된 게 3월 7일입니다. 바이든과 국빈 만찬한다고 3월 7일 날 정해졌어. 근데 여기에 질 바이든이 만약에 블랙핑크랑 이 합동 공연을 성사시키자라고 했다면 레이디 가가랑 했다면 그것 자체로도 질 바이든이 무리한 거 맞죠?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쌩까 쓸 수 있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블랙핑크는 놀고 있나? 새날 방송 보면서 놀고 있나? 뭐 그럴 수도 아니잖아. 있죠.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보고 묘하게 있으면 일반. 만찬이나 지금 그 공연을 하겠다는 날짜가 4월 말이어도 좀 뭐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한 26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어느 정도 이상이냐면은 스타들의 스타라고 하더만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블랙핑크랑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거야. 나 블랙핑크랑 사진 찍었다 그 정도 이상해. 왜냐면 올해 초에 그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부인과 함께 이 블랙핑크하고 공연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가 뭐 이런 게 불었던 거 아니냐 했지만 블랙핑크가 올해 초에 프랑스를 많이 갔던 이유는 디올 그 홍보대사가 지수 그리고 샤넬 홍보대사가 제니 이렇게 4명 중에 2명이 지금 홍보대사로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YG와의 연결 때문인지 블랙핑크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 협객님, 송창성님, OHUI님 감사드립니다. 금방 사라질까봐 우리 방송 끝날 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블랙핑크는 지워. 블랙핑크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에서 미국 영부인이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랑 공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던졌을 때 그걸 쌩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깜짝 쇼 하려고 쌩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자체가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다면 거기는 조금 비껴나가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썰 하나.
일본과의 그 친일 골정 외교, 매국 외교에 김성한 전 그 당시 실장은 민심 이탈을 우려했는데 이렇게 가면 민심 이탈됩니다라고 우려했는데 김태효는 일본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 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한 자체가 이쪽에 엄청 전문가라면서요. 이렇게 하면 민심 이탈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다가 김태효한테 물러난 게 아니냐. 근데 이런 문제만 갖고 물러나진 않죠. 더 자잘한 것들이 또 뒤에 있을 거고. 저는 여기에 한 표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할 때도 대통령실로 투서가 들어갔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가면 민심 위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윤석열이 나 믿고 가라고 저지른 부분은 나를 믿는다는 거는 뒤에 김태호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지금 의심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김태효한테 유성일이 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태효야, 나 믿고 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윤석열이 했을 것 같지 않고요. 그걸 여자 목소리로 바꿔보면 제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랙핑크는 핑계였고 대통령실 내 알력이라 표현하는데요. 심각한 갈등 구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서로 절친 같고 막 동지 같은데 금방 배신하고 서로 싸우고 뒤에 뒷담화하고 막 이러는 경우 수도 없이 많이 보죠, 주위에서. 이번 정권에서는 3월 달부터 본 것 같아요. 작년 3월 달부터. 근데 이건 분명히 있어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꽂아놓은 그 비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김건희의 이야기를 김건희는 지금 제2부속실도 없어. 김건희 이야기인지 윤석열 이야기인지 모르게 대통령 제1부속실 애들이 막 뭔가 수행을 해요. 김건희가 꽂은 애들이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제일 백그라운드가 세다는 거지. 지금 이제 그 조직도 보여주시면은 김성한이 사퇴를 하고 그 밑에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 밑에 제1차장 김태효 아래에 이제 외교비서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이문희는 김성한 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한 라인 전체가 사실은 이 권력 싸움에서 나가게 됐다라고 그러네. 보시면 숙청당한 되는 거네, 거죠. 진짜 이렇게 네. 보면. 그래서 김성한이 또 사퇴를 해버린 거고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그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 밑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 김승희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 회사 사장이 지금 여기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선임 행정관이 됐는데 지금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행정관이 비서관까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 행정관을 수년씩 하거든요. 한 5년, 10년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 국가의 권력이 구중궁궐이 돼버렸어요. 구중궁궐이 돼가지고 국가 대통령실에 가장 중요한 지금 비서 라인들 아니에요. 이 비서 라인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른다는 게 국가 권력 시스템에 천공이 생겼어. 근데 이걸 몰라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정보는 계속 줄줄 새. 어디에서 새는 걸까? 이 정보들은 과연 어디에서 새는 거고 과연 여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늘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진짜 이야기하는데 새로 권력 잡은 사람 등에다가 칼집 놓는 거는요. 1등 공신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다. 원래 청와대 직원들 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네. 근무한 사람들. 그 사람도 같이 섞여서 일해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번에 보니까 일공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야 되고 핸드폰 뭐 저 통화 사진 못 기록 찍게. 내고 막 이런 예. 짓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그 얘기가 있지.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다 나오는데 너무 그렇게 갈 필요 없고요. 이제 저 안보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조태영 주미대사였던 사람인데 조태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교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외교안보소장으로 가요. 근데 웃기는 게 외교안보소장으로 있던 이충면이 외교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돌려받기. 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태영? 보여집니다. 근데 조태영에서 조태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유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에 이렇게 김태효가 자기 사람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조태용이 과연 안보실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도 지금 저도 포위당한 비슷하게 봐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태용이나 누가 들어와도 김성한은 그래도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좀 보이고 조태용도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정책실장을 지금 윤석열이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 대사를 불러들인 거잖아요. 미국 대사는 윤석열이 미국 갈 때까지 임명 안 돼요.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그레망. 어, 예. 미국이 이제 거기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공석인 상태에서 외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도 김태효가 실세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 김태효가 직접 나서니까 그 얘기가 있었다 그래. 김태효를 정책실장으로 앉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김태효는 타겟이 너무 커. 뭐 한반도 유사시에 저희대가 주둔한다 같은 워낙 그런 타겟이 너무 커서 그러면 사실은 조태용을 바지로 앉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면 대장이 바지가 되고요. 밑에 실세가 있으면요. 직원들이 누구 따라하겠어요? 정책실장 따르겠어요? 지금 김태효를 따르겠습니다. 김태효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말 안 듣고 김건희 말 듣는 거랑 비슷한 이시지. 그러니까 신임 안보실장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원팀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야, 것부터가 민주당도 원팀 강조하는데 저기도 원팀 강조하는구나. 왜 원팀을 강조해? 원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신박하다고 그렇죠. 느끼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원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부 알력 싸움이 굉장히 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승희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 그 회사 사장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이벤트 목적으로 본인이 그 사실은 블랙핑크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추진을 해보려고 했지만 본인이 역부족이었고 제가 그 신기한 문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에 인발부되어 있던 업체에 대한 조사 후에 나온 지금 문서인데요. 2016년 5월에 이란을 박근혜가 방문을 할 때 이 아이오라이브 마케팅 이 김승희 지금 현재 그 행정관이 K스포츠 재단 태권도 시범전 참여를 이 사람이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게 앞뒤로 멕시코와 아프리카 3국을 가는 중간에 이란만 이 회사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지금 멕시코나 아프리카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이 실소유주로, 최순실, 최은택이 실소유주로 가지고 있던 그 업체란 말입니다. 이 업체가 2016년에 등장한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장 자체는 나도 이런 외교 행사 해봤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UAE의 적 이란. 자, 어쨌건 지금 뭐 디테일 우리가 모르죠. 가서 근무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알력이 그냥 뭐 알력이라고 표현하니까 별로 뭐 크게 안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책 결정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붕괴 직전이에요. 붕괴 직전이야. 김성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과 외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옳은 소리 한 사람이 잘려요. 김태효는 원래 얘는 그냥 일본 놈이야. 전쟁 나면 자유대가 한반도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는 놈이야. 천안함 사건 북한이 한 걸로 해달라고 북한 사람한테 돈 주던 놈이야. 이런 놈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직책이랑 상관없이 파워가 생겨. 그리고 아까 저기 비서관들 라인에 보면 그 백그라운드에는 김건희가 있고 그러면 어떤 특정인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공식 라인이 작동하지 않죠. 정책실장이 뭐라 그러면 제1차장이 반대를 해.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성환보다는 김태효가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수용을 해.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나쁘고 모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만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애는 물을 먹고 있고 이상하게 누가 데리고 온 애가 더 승승장구하면 거기서 느끼는 불쾌감도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마차님이나 임재님을 데리고 MBC 방송을 나갔는데 막 물 먹으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시스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왜 무너지냐면 우리가 그 69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법을 만들려고 할 때는 공청회도 하고 과정을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시작점이 윤석열이가 시작을 해버려요.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을 지가 주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실무자들 해당 부처 사람들이 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윤석열이 시켰던 거를 만들어 놨는데 여론이 반발을 치니까 이 미친놈이 주 60시간 이상 한 벌이지 하면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훌륭한 시대라는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는 왕의 국가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신하의 국가여서 왕이 신하들의 허락을 얻는 그런 나라였다. 군주국가라고 보기 민망했다. 이거 지금 완전 조선시대부터 더한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렇게 엉망이었구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애초에 김성환과 김태효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감지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총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진이 사퇴를 하면 김성환이 외무부 장관으로 가고 김태효가 안보실장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 갈 수 있는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너무 급박하게 어그러진 겁니다.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김성환이 나간다고 해서 김태효를 바로 안보실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실무를 같이 하고 있던 조태용이 재외공관장 회의가 3월 28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갑자기 윗돌 빼서 아랫돌 괸 거예요.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김성환도 외교 라인이고요. 조태용도 외교 라인이잖아. 근데 안보실장이 외교 라인으로 임명하는 것도 문제 있어요. 안보실장을.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좀 이상해. 이상하고 떠나서 지금 업무 구분도 안 되고 윤석열이가 시키면은 무슨 예를 들면 의전비서관이 노동비서관도 해야 될 것 같은. 윤석열이 시키는 건 맞대요. 나는 그거부터 궁금해. 저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단 아니 말이야. 저 딱 보고 있으면 고종하고 민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가서 봤지만 또 프로토콜도 없어. 의전도 없고 없어요.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새날 방송하고 윤석열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 나는 큰 조직은 아니지만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데 내 콘텐츠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네 주도를 그린님이나 마차님이나 정필승한테 맡긴다고 해서 나보다 훌륭하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꾸준히 해왔던 내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반대인 거예요. 리더가. 제일 모자란 놈이 끌고 가니까 하향평준화 돼서 딱 원하는 만큼만 하게 만드는데 결국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69시간 노동도 똑같은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의 목소리는 다 못 치는 거고. 이게 나라 망하는 소리예요. 안 들리세요? 들립니다. 소리 들리죠? 네. 너무 크게 들려서 쌍욕이 막 나와서 그게 문제지. 아니, 지금 안에서 이렇게 싸움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뭐 이런 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 진짜 무서워요. 얘네들이 그거를 아는 애들이 뭐 이렇지 않다니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방송입니다. 이게 내가 대충 계산해봤거든요. 한 2시간 10분, 20분 방송하잖아요. 책 한 권. 이걸 옮기면. 우리는 날마다 책 한 권씩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각득이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슈퍼챗, 좋아요, 구독, 멤버십 해주신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안 하신 분들한테 감사 안 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네. 자,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새날은 또 생방송으로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윤석열 임기 끝나는 소리. 깜짝이야. 8시에 스픽스에서 만나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